아니면은 그냥 정말 진짜 믿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가능한가? 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저는 강하게 이거는 귀신을 막는 부적이야 하면서 막 진짜 어마어마하게 막 썼을 거 아니에요. 제가 태어나기 이전에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겪었고, 교통사고 때문에 임신하면 안 좋아진다며 임신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의사가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불교 신자로서 꾸준하게 100일 기도를 다니면서 빌고 빌었으며 100일 기도 끝난 후에 저를 임신하여 낳게 됩니다. 어머니의 임신은 나팔관을 2번이나 잘라내게 되는데, 그중 하나는 누나를 낳을 때, 하나는 저를 낳게 될 때 잘라내고, 이후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제가 아들이어서 다행이기도 하고 경사난 듯 그때의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가 6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서 말을 타고 사람이 내려오더랍니다. 그리고 말을 탄 사람이 아이였는데, 저는 세상에 태어나 할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며 임신하기를 희망했으나, 어머니는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되어서 미안하다 라며 울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 아이는 형님이라도 잘 되길 바란다며 말했고, 어머니는 그렇게 연신 미안하다고 말하며 울면서 깼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후에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야 들은 이야기지만, 어머니는 나의 태몽과 이 꿈에 대해서는 비밀로 하라며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누나와 저는 7살 차이로, 누나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일주일 동안 열병에 시달렸는데, 누나 말로는 당시 벽에서 귀신이 웃으며 자신을 노려본다고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약해졌는지 자주 링게를 맞고 드러눕는 상황이 잦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도 어릴 때는 열병에 자주 걸려 국민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고생하다가 이후로 열병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제가 8살 때 기억나는 것 중 하나는 누가 전화 올 거라는 느낌이 들어서, 엄마, 할아버지가 전화 올 거야 라고 하며 집 전화기에 뛰어가 앞에 대기하면 할아버지나 친척들이 전화가 오고는 했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그때가 8살에서 9살 정도로 기억합니다. 항상 아버지 양반 다리 틈에 비집고 들어가 TV를 보는가 하면, 어린 날에 저는 부모의 품을 그렇게 유난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 키만큼 큰 베개에 아버지와 저는 같이 오후 낮잠을 잤습니다. 한참 잠을 자는데 위험한 무언가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느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에서 마루에 있는 열린 문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 구조가 부엌과 안방, 마루 밖은 아버지 부동산 사무실이었습니다. 즉 무언가는 마루 열린 문 앞에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게 이미지로 보인 것은 검은 옷을 입은 남자, 그리고 후드를 쓰고 있었고, 비쩍 마른 측면 얼굴에 오른쪽 뺨과 코, 그리고 창백하다는 것. 키가 마루 문턱 천장을 넘을 정도로 엄청 크며 후드에 가려져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왜인지 모를 경고와 함께 위기 인식을 강하게 들었습니다. 절대 저것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저게 들어오면 큰일 난다는 경고성 감정만이 들어 아버지 앞에서 처음으로 욕을 합니다. 이 새끼야, 꺼져! 개새끼! 나가라고! 그렇게 아는 욕은 모조리 토해내며 비명을 지르듯이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아버지는 잠에서 덜 깬 표정으로 일어나서 무슨 일이야? 하며 제게 물었고, 저는 아버지한테 이르듯이 말합니다. 저기 웬 아저씨가 들어오려고 해? 하며 말하자 아버지는 한참을 보다가 제가 헛소리 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다시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후드 쓴 검은 남자는 그 자리에 고정된 상태에서 입술만 움직이고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비웃은 건지 그냥 웃은 건지 모르지만 그렇게 안도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하지만 후에 왜 이 문을 지나지 못했을까 하며 생각하던 저에게 문턱 천장 위에 부적이 당시 2개인가 3개인가 정도로 붙어 있었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그중 하나는 올빼미가 그려진 건지 새가 그려진 건지 부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 부적 때문에 못 들어왔다고 가정한다면 사무실 문턱 천장 쪽에 우리 집 가훈인 하면 된다 밑에 붙은 부적은 어떻게 뚫고 들어왔지 싶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는 물러갔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적이라는 걸 몰랐기에 나중에 엄마 저게 뭐야? 라고 묻자 저건 부적이라고 해 라고 했고 부적이 뭔데? 라고 묻자 나쁜 걸 막아주고 좋은 게 들어오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런 그림은 막 붙이면 돼? 그럼 나도 벽에다가 낙서해도 되는 건가? 라고 하자 엄마가 호통치며 안 돼! 이미 낙서도 안방이면 마루까지 다 해놓고 그럼 혼나? 라고 하셨고 저는 뾰루통해진 상태로 그러면 누가 그린 거야? 라고 묻자 할아버지가 그려주신 거야 라며 당시에 부적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은 할아버지가 그림과 글씨를 참 잘 쓴다 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할아버지가 부적 쓰는 걸 우연히 목도하게 되었는데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큰 물바가지에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뭘 물에 넣고 담궜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 물이 노랗게 되고 냄새가 났는데 그 다음에 종이를 물에 담궜나? 그렇게 노란 종이를 만들고 말리고 나서는 어떤 빨간 가루에 물을 묻혀 붓으로 거기에 비비고는 부적을 쓰셨던 것을 구경했던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어떤 성씨를 왼수지간으로 여겼고 일본 사람들을 특히나 싫어하셨습니다. 항상 보민의 몸에 흉터 및 작은 상처들은 고문으로 인한 것이다 라며 항상 입버릇처럼 말하고는 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은 양반 가문이라며 본 적은 무엇인지 말해주셨고 중학교 때는 한문 선생님께 혼났다고 하니 단어장에 뭔가 쓰시고는 이걸 한문 선생님께 가져가 봐라. 이후로는 절대 널 혼낼 일이 없을 거다 라며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그 당시에 뭐라 외우며 말하면서 들으면 그가 절대 널 무시하지도 건들지도 못할 거다 하며 크게 웃으셨습니다. 그 말대로 한문 선생님께 가져다 드리자 이게 뭐야? 라고 하셔서 할아버지가 한문 선생님께 보여드리며 이렇게 말을 하라고 일러주었어요 라며 충신은 불사이효였나? 거기에 뭐라 저거저거 했더니 한문 선생님께서 종이에 써져 있는 한자들을 보고는 표정이 굳어지셨고 그 이후로 숙제를 안 해도 때리지도 않고 절대 저를 무시한 적도 없었습니다. 중학교 졸업하는 내내 3년간 한문 시간에 혼난 적이 한 번도 없었을 정도로 한문 선생님은 저에게 잘해주셨어요. 아무튼 뭔지 모르지만 그때 할아버지는 제게 최고셨습니다. 돌아가서 제가 10살이 되던 해였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경기도 송탄에 대옥 3차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그 아파트에 항상 엘리베이터 타러 동네 친구들과 우르르 몰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게 어찌나 신기하고 재밌었던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놀다 경비 아저씨한테 혼나고 또 몰래 가서 그러다가 걸려서 도망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옥 7차 아파트 분양을 하기에 아빠랑 함께 가봤는데 안내인이 모델하우스를 보여주며 방 4개에 38평이라며 소개를 하는데 엘리베이터도 있다는 말에 아빠한테 졸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우리는 안방과 마루밖에 없던 집에서 내 방도 누나 방도 없던 마루에서 함께 자며 연탄 때우던 집에서 도시가스가 보급된 아파트로 이사가게 됩니다. 그 해에 할아버지는 큰 집에서 내려와 제 방에서 같이 살다시피 했어요. 내 방 맞은편은 누나 방이고 안쪽으로 가면 거실과 주방, 그 옆으로 큰 베란다와 주방 쪽에 작은 베란다가 있고 안으로 가면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 맞은편은 안방이고 화장실 옆은 드레스룸으로 쓰게 된 작은 방이 있는데 그곳에 엄마는 신주 단지도 함께 모셨습니다. 어쨌든 제 방은 베란다가 별도로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렇게 제 방이 생겼을 때 스프링 달린 침대가 있는 집이 어찌나 신기했는지 동네 또래 친구들 집에 가면 침대 가서 놀자 하면서 방방 타듯 침대에서 뛰놀던 것이 생각나곤 합니다. 그건 제 방에 침대가 생기고 처음에 신났지만 이내 질리더라고요. 어쨌든 11살이 되던 해 그런 제 방에서 자고 있던 저는 누가 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당시에는 할아버지는 큰 집으로 올라가셨고 혼자 잘 때라서 이상하게 그날따라 무서웠습니다. 자꾸 누군가 일어나 보라며 부르기에 무서워서 눈 질끈 감고 외면하는데 잠은 도통 오지 않고 자꾸 소리는 들리고 온몸이 닭살은 돋고
이거 안 일어나면 계속 할 것 같기도 한데 자는 척하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무슨 용기가 들어 눈 뜨고 일어나 소리 나는 쪽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방 구조가 방문이 제 방 베란다를 바라보면 좌측으로는 침대가 있고 침대 아래에는 이불장이 있었고 이불장 옆에 행거가 있고 침대 건너편에 위인전 책장과 공부 책상 등이 있고 공부 책상 옆으로는 베란다로 나가는 미닫이 문이 있었습니다. 즉 행거 쪽에서 웬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옷이 빨간 옷에 키는 난쟁이 마냥 작았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제 옷 사이에서 있었는데 저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야, 그래 이제 일어났니? 이제 내가 보여? 라고 하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근데 누구세요? 라고 하면서 침대에 앉아있는 상태로 머리맡에 뒤로 몸을 빼면서 이불을 좀 더 당기고 있었습니다. 무서웠거든요. 그 할아버지는 제게 나는 너의 할아버지란다. 할아버지한테 인사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저렇게 작은 할아버지는 본 적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는 키가 180이 넘는 분이라서 우리 할아버지요? 우리 할아버지는 키가 커요 라고 말했고 그분은 제게 아니 나는 또 다른 할아버지란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가 나한테 또 다른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는데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놈! 인사 똑바로 못할까? 라고 해서 얼떨결에 인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말을 잘 들으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등 어쩐다는 등 어린 날의 나에게는 별 시덥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잠을 자고 학교 가야 하는데 웬 키가 나만한 할아버지가 산타 옷을 입은 것 마냥 저러고 있으니 신뢰도 떨어지고 얘기하면 할수록 무섭다기보다는 야구방망이로 칠까 말까 그 생각을 하다가 슬그머니 야구방망이가 있는 쪽으로 슬금슬금 이동하면서 구색을 맞춰가며 대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몰래 이동하며 야구방망이가 제 사정권에 들어오자 저는 웃으며 잽싸게 야구방망이를 집어들고 냅다 후려쳤어요. 진짜 선빵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온 힘을 다해 내려쳤고 허공을 헛스윙했지만 그 할아버지는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나중에는 이거 착각 아닌가? 환청과 환각을 겪은 듯하게 마지막이 허무했지만 그 일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다만 항상 거실에 있을 때면 신주단지가 있는 방이 열려있다 보니 시선이 느껴진다는 것, 왠지 무섭다는 것. 그럴 때마다 정말 방 근처에 가기 싫은데 하며 눈을 닫아놓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해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부부싸움을 그 어느 때보다 격렬했고 외삼촌이 오시고 사태는 심각했고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는 별거하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건 불행의 전조 증상이자 서막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어릴 적 제가 본 미스테리한 이야기 1편이었습니다. 이게 국민학교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저보다 나이는 더 많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당시에 유복한 집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지 않나요? 약간, 집이? 왜냐면은 38평짜리 엘리베이터 있는 집. 근데 왜 신주단지를 모셨다? 신주단지를 왜 모셨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기를 놓기 힘든 상황에서 100일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100일 기도를 하고 네네. 이렇게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사실은 뭐 위의 이야기랑 밑에 이야기랑은 이게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겪었던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여러 개를 그냥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빌고 빌었겠네요. 네네네. 아이를 갖기 위해서 네네. 부모님께서 빌고 빌었겠네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두 명의 형제가 그러니까 남매가 있는데 두 명을 놓으면서 한 번 놓을 때마다 나팔관 한쪽씩 절개를 했대요. 어머님이. 네, 그렇게 해가지고 두 명의 자녀를 놓고 그 이후에 태몽에서 나타난 아이가 뭘까? 저는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할아버지가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할아버지가 이제 직접 부적을 쓰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독립운동에 고문흉터가 있다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의 고문흉터. 네. 할아버지가 근데 이제 한문도 적으시고 근데 직접 부적도 적으시면은 할아버지께서 무속인이라는 얘기는 없으시잖아요. 예를 들면 뭐 무속인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스님이라든지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한문으로 직접 이제 이런 거를 쓰신 건데 보통 기가 쓰신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정말 진짜 믿음으로 인해서 네. 그런 것도 가능한가? 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저는 강하게 이거는 귀신을 막는 부적이야 하면서 막 진짜 어마어마하게 막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염원을 담아서.
그거를 쓰는 것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무속적인 게 과연 끼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부적을 쓰는 과정을 보셨는데 종이를 노랗게 물들이면서 빨간색 뭔가 가루를 내서 부적을 쓰는 것까지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경면주사 그리고 부적을 물들이는 그 물까지를 보면은 뭔가 불교 쪽으로 공부를 하셨던지 아니면은 뭔가 무속인으로서의 활동을 하셨더라든지 있지 않을까? 제가 근데 이거는 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게 이제 충신은 불사이교 말씀해 주시는 게 충신은 불사이군 임금을 둘을 모시지 않는다 뭐 이런 지금 예. 적어 주셨는데 그러면은 그 한문 선생님과의 뭔가 할아버지와의 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직접적인? 제 생각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사연자분이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실 거예요. 저보다 한참 있으실 것 같은데 왜냐면은 국민학교 6학년이라고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만약에 중학교 때 한문 선생님이면 우리가 역사 할아버지는 왕을 모셨던 어떤 이거를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한문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그 가문의 내력이나 학통을 중요시했대요. 네,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써 주신 이 글귀와 함께 한문 선생님한테 이제 전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네네. 그게 아마도 그거를 나타내는 무언가지 않을까. 네. 그랬을 때 이제 한문 선생님이 그거를 보고서 아 이런 집안의 자손이구나. 뭐 예를 들어서 손주구나. 그러면 이제 좀 존경을 표하는 존중. 예, 그런 행위로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예를 들어서 독립후손가의 자손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근데 이런 부분은 그 당시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들어요. 이제 그렇죠? 뭐 군인들 업적인 쓰신 분들 우리가 국가유공자라나 뭐 이런 네. 게 또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그 참전용사 할아버지 분들에 대한 대우가 좋진 않잖아요. 그쵸. 네, 사실은 좀 수십만 원을 좀 하자면 좀 많이 네. 적죠. 좀 너무 안타깝죠. 예, 너무 안타깝고 갑자기 얘기가 나와서 좀 얘기가 나왔는데 심지어 할아버지 키가 180이셨대요. 제가 봤을 때 피지컬도 어마어마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저희 할아버지보다 연세가 많으실 건데 네, 그렇죠. 그 당시에 키가 180이라고 그러면은 사실 엄청나죠. 진짜. 그러면 그 검은 후드를 쓴 문턱에 닿을 것 같은 귀신 있잖아요. 네네. 그 귀신이 이제 생김새까지 디테일하게 좀 표현을 어느 정도 해주셨는데 네. 부적으로 인해서 못 들어온 게 맞을까요? 여기서 저는- 또 하나 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는 네. 할아버지가 직접 쓴 부적이에요. 네. 근데 할아버지는 무속인이 아닙니다. 네. 근데 부적의 효능 있을까요? 이제 그 전에 할아버지가 무속인이었냐 아니냐를 먼저 알고 싶은데 뭔가 제가 주관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하긴 해요. 한문을 열심히 쓰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부적을 쓰기까지의 이 세월도 있을 거고 네네. 부력도 있을 거고 내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정말 그 믿음으로 쓴 이 부적이 어느 정도의 효능은 있지 않았을까? 저 보통 우리가 이제 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쓰던 물건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자주 나오는 그 물건이긴 한데 뭐 드림캐쳐라든지 뭐 드림캐쳐가 직접적으로 무당이 만드는 물건은 아니니까. 그렇죠, 아니죠. 그런 식으로 사람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고 빌면서 만드는 그런 물건들이 결국은 이 심령적인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해야 되나? 저는 여기 할아버지 쪽으로 좀 꽂힌 게 뭐냐면은 네. 할아버지는 무언가가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뭔가를 알고 계신다. 네, 그 무언가 알고 계시고 대비가 데뷔를 했다.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도 좀 드는 중간 내용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제 근데 끄트머리도 있고 뭐 처음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사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이 사연자분께서 귀신을 많이 봤어요. 네. 이 사연에서만 봐도 키 작은 할아버지 귀신 네네. 빨간 옷을 입은 키 작은 할아버지. 조상신이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조상은 아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내 말을 들으면은 네.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인사해, 나한테 대우해, 예우해 네. 라고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사연자님이 어린 나이에 솔직히 말하면 이건 똘끼예요. 똘끼가 분명히 있으세요. 야구방망이가 있는 위치까지 가서 들고 휘둘렀다잖아요. 진짜 보통 마음은 네,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아닌데 그랬을 때 이 할아버지 귀신을 없애고 나서 일어나는 집에 좀 안 좋은 상황들이랄까요? 안 좋은 일이 없었지 않아요? 요즘 있잖아요. 의미 부여를 하자면 그렇다는 네네. 거죠. 정말 별거 아닌 뭐 사소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기는 해요. 저희들이 뭐 겪은 상황이면 할아버지를 봤어. 꿈인가? 없어졌네. 그리고 집에 좀 안 좋은 부모님들끼리 막 부부싸움을 하시네. 이거랑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은 연관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 나왔던 그 할아버지 그 영가가 과연 진짜 그 말을 잘 들었을 때 좋은 일을 내려줬을까? 그러면은 조상이냐?
아니면은 그냥 잡귀냐 막 이런 좀 저는 궁금증까지 드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생각도 했었을 것 같아요. 나타났던 귀신이 만약에 컸더라면 그런 용기가 있었을까? 그래도 휘둘렀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래도 휘둘리지 않았을까요? 너무- 그러니까 겁이 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 검은 후드 입은 귀신을 보고서도 욕설을 날린 거랑 근데 또 뭐 어디 믿는 구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어린 믿는 나이에. 근데 이 정도의 집안이면 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어렸을 때 우리 아빠가 진짜 완전 영웅이고 진짜 완전 최고의 강한 사람이고 그런데 심지어 할아버지는 그런 부적까지 써가면서 키도 180에다가 그러니까 몸에 있는 흉터들 진짜 큰 어떤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 그렇게 봤을 때는 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영웅이고 내가 무언가를 하든 나의 방어가 되어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집에서. 그런 게 그것도 있으니까. 예. 영적인 거에 대한 무서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집안에 그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에 대한 뭐 자신감, 네네. 뭐 생활 환경, 가정 환경, 그리고 가르침. 으로 인해 가지고 그럼 귀신이라는 존재는 믿지만 이 귀신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해서 좀 넘겨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기세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도 뭐 흉가를 가거나 뭔가를 이렇게 했을 때 기세라는 거를 부딪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방망이를 휘두르는 거나 욕을 하는 거나 전 이걸 기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 있던 그 할아버지의 어떤 그 유전자가 내려간 것 맞아. 같아요.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도 귀신을 보고 살아도 사실은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진짜 이 기세가 오늘은 근데 약간 좀 이야기들이 영한 특집이네요. 그러게요. 지금 사연자분도 영화아니시네요. 되게 맛있게 끝을 낸 게 여기까지 같이 어릴 적 제가 본 미스테리 이야기 1편이었습니다. 약간 빠따님이랑 좀 성향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어릴 적 이야기. 그러면은 2편은 청년? 아니 뭐 학생 때? 뭐 해가지고 한 3편까지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마지막에 이 몇 줄 텍스트 때문에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 다음에 미스테리 이야기가 뭔지 진짜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네, 귀신 얘기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좀 기대가 되는데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 신청은 방송국 홈 게시글에 링크를 통해 팬카페, 구글폼, 디스코드로 사연을 신청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